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영화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씬의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요새는 뉴스에서 네.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좀 줄고, 감소하고 네.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거리두기 잘하면 네. 정말 우리가 가장 빨리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가져보고요. 네,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꽃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게 약간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 한국 단편 경쟁 본선 진출작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편집장님이 예심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심사를 해서 종종 뭐 영화제 심사들에 참여를 하는데 좀 네. 짧은 기간에 많은 작품들을 좀 몰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음. 모여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영화제에서 심사하게 되시면 네. 몇 편 정도 영화를 보나요? 이번에는 단편이었는데요. 네. 한 500편이 조금 넘는 작품 중에 일단 절반을 보고 일단 그, 절반을 보고. 예, 네. 그 절반에서 또 추리고 다른 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고 해서 한 300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솔직히 저 한 15년 전에 잠깐 네. 영화 관련해서 이제 취재 기자를 했었는데 하루에 영화 3편 보고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장편으로 장편 보시면 3편. 진짜 진이 다 세 빠지죠. 개가 막 섞이고. 스토리가 섞여요. 네. 250편 정도 보면 이게 됩니까? 메모를 정말 열심히 해야 메모를. 돼요. 아, 그렇죠. 네네. 역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평창국제 평화영화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지난해가 네. 1회였는데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이전에는 이제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였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이라는 지역적인 키워드를 좀 더 확장시키자, 네. 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음. 평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고 네. 그걸 또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과 공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6월에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는 일정 변경이 없는 건가요? 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뭐 행사장이라든지 네, 극장 상영 시스템을 가장 안전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네.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영화제가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영화제의 이 개막일이 바뀌면 네. 연쇄적으로 다른 영화제들의 일정에 문제를 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정 조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협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일단 네. 장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영화제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영화제, 네. 부산, 네. 부천 한 번씩은 가봤는데 이 영화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사실 조금씩 밀렸어요. 원래는 그래요? 이렇게 날 따뜻해지면 전주 영화제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예, 전주 영화제 같은 경우도 당초 4월 말부터 하기로 했던 걸 5월 28일로 옮겼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 뭐 일정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기는 하지만 이 확산 기미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네. 확정이라는 건 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잘 마무리가 되면 네. 그 이후에 7월이나 8월, 뭐 7월에 부천, 8월에 제천, 그 제천. 이후에 뭐 부산영화제까지 이어지는 이 그 흐름이 영화제 있죠. 흐름이 네, 네.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품고 있습니다. 네. 영화제 일일이 보니까 지금 날씨가 제일 좋을 때 많이들 하잖아요. 특히 네. 이제 전주 영화제 하면은 날씨 좋을 때 딱 이렇게 연상작용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영화제들 빨리 좀 만나보길 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영화 사냥의 시간. 이게 오늘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하죠? 원래 하기로 했었죠.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군요. 네. 지금 뭐 개봉이 보류되면서 넷플릭스로 넘어갔다는 둥, 뭐 국내에서만 된다는 둥, 뭐 말이 많죠. 얘기가 복잡해요. 네. 일단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사냥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핫한 네. 올해 초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2월 중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고 극장에 사람이 없어지면서 네. 개봉일이 차일피일 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3월 23일
3일 날 이 영화를 극장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네. 동시에 공개한다라는 보도자료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극장이 없으니까 OTT 서비스로 방향을 틀었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날 당일날만 해도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 판다가 거의 즉각적으로 네. 이것은 이중 계약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거죠. 이 콘텐츠 판다라는 곳이 해외에서 세일하는 그 그렇죠. 업체인가 봐요. 네. 한양의 시간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영화제에서 입소문이 많이 났고 네. 해외 마켓에서도 관심 있는 해외 국가들에게 이미 영화의 판권, 극장 판권을 팔았던 상황이었던 네, 네.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여 개 국에 공개가 돼버리면 네. 이미 판권을 판 국가들의 손해는 어떡할 것이냐. 그러네요. 그리고 네. 콘텐츠 판다의 또 신뢰도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또 그날 밤에 또 즉각 이 영화의 리틀 빅 픽처스라는 수자 제작사는 네. 이중 계약이 아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된 상태고 우리는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또 보도자료를 내서 네. 이 공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네. 그리고서 지금 한 3주 정도가 흐른 상태인데 네. 4월 8일 날 이제 법원에서 콘텐츠 판다가 그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예, 네. 해외에 판권이 팔린 국가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또 계약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네요. 넷플릭스는 190여 국에 동시 개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 사냥의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객들을 만나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네. 오늘 컨텐츠 판다와 리틀빅 픽처스가 회동을 해서 협의를 다시 이어가 보겠다고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악수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이 꽤 많고 네네.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극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다시.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늘 만났습니까? 예, 판다랑 오늘 이제 만난다라는 얘기까지만 저도 듣고 까지만, 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래서 오늘 원래대로라면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만든 감독 배우들도 굉장히 좀 훌륭한 배우들도 많던데 그렇죠. 저도 이제 예고편 그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만 편집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 이게 약간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전례가 없죠. 네. 사실 코로나19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좀 맞아요. 전례가 없기는 한데 네. 계약 상황은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양쪽 다 금전적이거나 이미 신뢰도에 금이 간 상태예요. 양쪽 다. 예,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면 양보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영화를 관객들에게 더 많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콘텐츠 판다도 사실은 투자사이기도 하고요. 네. 이 영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조금씩 한 발 물러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렵네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애니메이션이군요. 네. 애니메이션 트롤이 네. 극장하고 이 VOD로 동시 개봉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작품은 드림웍스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2016년에 트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그거의 속편이에요. 속편. 다시 네네. 말하면 전편이 꽤 잘 됐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트롤은 판타지 세계에서 많이 보는 일종의 괴물 같은 캐릭터인데 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고 노래를 하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지금 VOD와 극장 개봉을 동시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문제는 이 결정 때문에 CGV랑 롯데시네마는 이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보이콧을 했다는 그래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최소 2, 3주가 지나서 텀을 좀 두죠. 예, 네. 홀드백 기간이 지나서 VOD나 OTT 서비스로 가게 되는데 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영화계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조금 좀 까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홀드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고 관례인데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셜록
그 시리즈를 네네. 영화로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BBC랑 BBC에서 공개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극장 개봉도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된 적도 있었고 네. 또 진통을 겪었었던 건 봉준호 감독의 옥자 기억하실 아,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넷플릭스랑 동시 개봉한다고 해서 네네.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보이콧했었잖아요. 네네. 아마 아마 점점 OTT 서비스나 VOD 시장으로 직행하는 작품들이 생기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발 혹은 이 문제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과연 이 OTT 서비스, VOD 시장과 극장이 반드시 경쟁만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약간 제로섬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점 안에서는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라는 말보다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게 거대한 흐름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네. 다음 주 수요일 총선이죠. 저희가 그 앞두고 네. 주말에 저희 제작진이 이제 여쭤봤어요. 보실만한? 네, 보실만한 영화 네. 추천을 하나 해주시죠. 네. 하나 우리나라 거는 저는 응. 정직한 후보. 아, 정직한 후보. 네, 라미란 배우 나왔던. 보고 싶던데요. 네. 해외 영화는 좀 유명한 정치 영화예요. 웩더독인데 네. 이 두 작품 다 딱 말하는 건 정확합니다. 정치인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거짓말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밝은 눈. 네. 그것이 우리 모든 유권자들에게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네. 영화 둘 다 보시다 보면 맞아 나 저런 얘기 늘 선거 때마다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능청스럽게 네. 이 정치인의 이면들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똑똑한 유권자가 돼서 네. 이렇게 속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네. 이번 주말에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